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통상협력팀장 이수영입니다. 금일 발표는 저희는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관련 동향, 특히 그 현지 준비 상황, 및 기업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시밤 개괄 및 전환기 주요 내용을 서두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두 번째로는 EU 회원국별 준비 현황 반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코트라와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밤 개괄 및 전환기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께 이 책자를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오늘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책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 통해서도 온라인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산업부에서 또 준비하신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저희 코트라에서 현지에 또 나와 있는 브뤼셀 무역관에서 현지 법률법인 또 자문을 받아서 확정된 간략한 Q&A 가이드라인입니다. 진출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간단하게 Q&A를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밤이란 이 내용을 여기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또 참가해 계신 분들 위해서 대표적인 EU 차원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환경 보호 그리고 공정 경쟁 이슈를 결합시킨 EU의 규제입니다. EU 수입 업체에 대해서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 배출권 가격과 그리고 EU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탄소 배출권 가격 간 차액, 이른바 탄소세이죠. 그만큼 시밤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이죠. 기본적인 목적은 탄소 누출 그리고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해서 EU에서 도입을 했고, 문제의식을 EU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게 생산시설이 EU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EU 영내에 있는 생산시설들이 규제 수준이 낮은 역외지역으로 이전되고, 그리고 저탄소 기술 생산을 위한 투자 비용이 EU 영내 기업들은 늘어나면서 생산 원가 상승에 따른 여개국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 저하 리스크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이 돼서 매우 치밀한 제도가 지금 가동이 되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대상 품목은 EU로 수입되는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이고, 기존 유럽 의회에서 1차 제안했었던 유기화학, 폴리머는 우선 대상 품목에서는 제외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EU 집행위, 그다음에 EU 의회, 그리고 EU 이사회 협의 과정에서 철강 관련 세부 항목 이 몇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특정 전구체 그리고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이 추가가 됐습니다. 배출 범위는 대상 품목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실질 탄소 배출량이고요. 이 내용은 뒷단에 있는 연사분께서도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월 1일부터는 이른바 유예 기간 또는 전환 기간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본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유예 기간 동안에는 수입업자, EU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는 있고 인증서 구매 의무는 유예가 됩니다. 네, 적용 면제되는 품목이 있죠. 군사 용도 물품, 시밤 대상 적용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용도로 반입이 됐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내재 가치 규정에는 intrinsic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내재 가치가 150유로 이하의 수입품일 경우에도 면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모니터링 필요한 부분이 이제 우회 방지 규정인데, 우회 방지 의심 시 집행위는 9개월 내 관련 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소 기준 150유로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러 화물들을 인위적으로 분할 산정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밤 대상 품목을 다른 품목 코드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한시적 예외 조치도 있습니다. 네, 시밤 입법 동향은
뭐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부로 전환 기간이 개시되고 이미 지금 1차 시행령이 8월에 일부 이제 발표가 됐고 여러 아직까지 모호한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분기 이후 집행에 따르면은 올해 3분기부터 내년 2024년 3분기, 그다음에 2025년 2분기까지 여러 사항들이 입법안을 통해서 시행 입법, 위임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기 주요 내용도 뒤에서도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보고 항목은 시행법률 Annex 1에 규정이 되어 있고 보고 시한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시밤 전환 등록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원칙적으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 수정 가능한데 시행 초기에 있는 3차 보고서 마감일, 즉 내년도 7월 30일까지죠. 그때까지 1차 기제출한 1차, 2차 보고서까지 수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 방식은 전환기 동안에는 제3국 산정 방식도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보고 의무를 미준수했다. 예를 들면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보고 항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했을 때는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되어 있고 관할 당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밤 대상 품목은 이제 6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대상 품목별 우리나라의 대이유 수출액을 간단하게 정리를 이제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통계는 이제 HS 코드 기준이고 EU에서는 HS 코드가 아닌 CN 코드라고 하는데 HS 코드가 6단위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나머지 2개의 숫자가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6개 앞에 있는 6개 숫자까지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분들께서는 대상 품목이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품목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통계상 보시면은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이 681억 달러였는데 이 중 시밤 대상 품목 비중이 약 51억 달러여서 7.5% 해당되고 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 이제 철강 약 45억 달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철강 업계에서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시밤 전환기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는 최근 8월에 EU 집행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EU 집행위 사이트에서도 공개를 했고 보고 제출 주체인 EU에 있는 수입 업체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탄소 배출량 정보라든지 이제 상품 정보를 이제 해당 공급 업체에 이제 계속 이제 요구를 할 거고 아무래도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될지는 이제 공급업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모호한데 템플릿을 EU 집행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R 코드를 통해 이제 접근을 하시면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주요 보고 항목들이 나와 있고 거기를 필인 하셔서 이제 수입 업체에게 제공하시면 해당 수입 업체에서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서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밤 전환기에는 검인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제출 의무는 면제가 되고요. 다만 이제 검증 보고서 발급까지는 통상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 시행기에 앞서서 검증 대비가 이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기관 구체적인 검증기관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검증기관 인정기구간 상호평가 등 세부 시행법, 위임법, 이행법은 추후 확정 이후 집행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항이고요. 주요 쟁점 및 우리 기업 체크 포인트로는 시밤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 첫 번째이고 기존의 EU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제 주장했던 유기 화학품, 폴리머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6개 대상 품목의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점차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유럽 의회 환경위 의장이죠. 그래서 파스칼 캄핑이 영내 자동차 제조사가 터키에서 철강을 수입할 경우에는 시반 비용 부담하는데, 터키산 철강을 사용한 모로코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에는 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밤의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밤 적용 범주 확대 가능성인데, 지금 직접 배출 보고로 지정된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 대해서는 간접 배출 의무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시밤 적용 대상 제품의 운송 그리고 운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내재 배출량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철강업계 분들께 해당이 되는데, 이제 EU, 미국 현재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지속 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이 지금 아직까지 2023년 올해 말이죠. 올해 말까지 협정 초안 도출 목표로 지금 진행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뭐 비시장적 과잉 생산 대응 마련, 그리고 저탄소 알루미늄 철강 분야 저탄소 생산 기술 촉진, 그리고 이 협정에 비참여하는 국가 제3국도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중에 되어 있는데, 협정 비참여국에 대해서는 참여국 내 시장 접근 제한 추진 방향으로 이 협정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버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철강 업계와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또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EU 회원국별 준비 현황 및 반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에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그 시밤 대상 품목 중에서 영향이 있는 수출 금액 차원에서 영향이 있는 이제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의 EU 회원국별 수출 현황을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예, 상위 6위, 5위 국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독일이 있는데,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올해 7월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회원사가 약 100만 개 되는 그 상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지는 설문조사 결과 독일 기업들도 아직까지 좀 제대로 준비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 준비하는데 정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소관부처가 아직 부재합니다. 소관부처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보고서 제출 의무 수입 규모 상한, 아까 말씀드린 그 150유로 규정, 그 규정이 너무 낮다, 수입업체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출량 산정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양한 기준, 그 본 시행이 돼서는 이제 EU ETS 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선택할 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들이 아직까지 그 남아 있고, 그 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그 대유 리치 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 딜로이트 설문조사가 최근에 6월에서 8월 동안 이제 시행을 됐고, 실제 EU 여계로부터 그 시밤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의사결정권자 200명이 응답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아직까지 그 해당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나 시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업이 59.9%가 됐고, 대응 현황 관련해서는 그 응답자의 47.8%가 시밤 보고 의무에 대비는 하고 있는데, 그 31.1%는 전혀 아직 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비용 부담도 상당한 걸로, 시밤 적용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 시밤 그 적용 시 이제 비용이 많게는 그러니까 최소 5%에서 많게는 20% 정도 비용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 행정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공급망 관련해서 아무래도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그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급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향후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비용을 보면서
그 친환경 기술,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공급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최근에 저희 코트라에서 그 유럽 무역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7월, 9월 동안 했었고, 뭐 주요국 이태리, 스페인, 폴란드 등을 이제 했었고요. 좌측에 보신 운영 체계 및 계획인데 아직까지 그 국가별로 보면 조금씩 상이는 하지만은 요점은 북유럽 중심 스웨덴이라든지 아니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시밤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도 확정이 돼 있고 이에 관련된 이제 이행 관련된 준비 사항들을 많이 구체화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까지 부처가 확정이 안 돼 있는 나라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준비 사항이나 뭘 해야 되는지 수입 업체 입자들 입장에서는 준비 사항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 이제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근에 그 EU 집행위에서 또 온라인 웨비나 그 교육 안내를 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거는 실제 이제 바이어들 그 코트라 EU 회원국 소재 이제 무역관 대상 조사를 했을 때 실제 이제 그 시범 대상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바이어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을 때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카테고리화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철강 업체들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이나 뭐 신고 방향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뭐 적극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제 얘기였고요. 그리고 독일 시멘트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 증가가 우려가 된다 시밤 관련해서 그래서 영내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일 준비가 있는 나라로부터 수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이 점은 뭐 사실 그 경제국 대비 특정국 대비 우리나라가 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데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파트너에 대한 정보 수집 그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이제 국가하고 협회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저탄소 실행 계획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분야 기술 개발에 연구를 많이 한다. 특히 그 이게 지금 C방 같은 경우에는 그 ETS 그 관련해서 무상 할당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후 영내 이제 철강 업체라든지 뭐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ETS 무상 할당제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폐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친환경 기술 그 개발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트라 지원 사업인데 요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책자이고요. 이게 오늘 저녁에 저희 dream.kotra5r.kr 저희 사이트에서 PDF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요 내용은 저희 브뤼셀 무역과 현지에서 이제 저희 산업부와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시방 관련해서 EU 집행위하고도 네트워킹도 하면서 현지 컨설팅 법인 그다음에 독일 튠스드 검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해서 요 Q&A 책자를 제 발간을 했고요. 또 쇼츠 온라인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뭐 배터리 규정이라든지 EU 역외 보조금 규정 등 다른 신통상 이슈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리즈별로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계신 업체분들께서 많이 또 질문도 있으시고 모호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exportvoucher.com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바우처 사업에 그 시밤 컨설팅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린 저희 독일 튠스드 코리아
기관도 그 컨설팅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